네, 고민 많은 청춘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에게 20분만 딱 투자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네. 고민을 청춘 고민상담소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이 시간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또 이제 가을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페스티벌 축제들 많이 즐기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나날이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뵙는데. 네, 자 그리고 이 시간 또 함께할 분 한 분 더 소개해드려야죠. 네. 미니어 캐스터 강주리 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매일 뵙잖아요, 저희. 그러니까요. 늘 잘 지내서 고민이에요. 예. 자, 오늘도 역시나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기업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 늘 저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네. 주제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네모의 갈림길. 당신의 네모는입니다. 네모가 뭘까요? 네모의 네모. 갈림길. 인생의 갈림길? 뭘까요? 네모의 갈림길?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선택의 갈림길. 선택의 갈림길.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예. 이 안에서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겁니다. 네. 후회 없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 이야기해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청춘뿐만 아니라 많은 중장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맞아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저도 처음 듣는 말이지만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거죠. 선택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요. 선택이란 게 사실은 정의 내리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인생에 정말 모든 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인생 자체가 선택의 총합이 인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선택을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로도 이런 것 같습니다. 태진 씨는 어떤 거 선택하고 후회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결혼, 무의식 중에 네, 나왔습니다. 농담이고 네. 예전에 그 제 아내랑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네. 새로 들어온 일을 거절하고 여행을 아이고. 갔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대박이 나서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저는 너무 후회돼요. 그때는 즐거웠지만 지금 와서 땅을 치는 일이죠. 그랬을 것 서진 같네요. 씨도 저도 혹시- 결혼,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참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네. 것 같은데 저는 밥 먹을 때도 메뉴를 고를 때도 항상 고민을 많이 짜장면이냐, 하거든요. 짬뽕이냐. 둘 다 먹고 예. 싶은데 둘 다 먹으면 안 되나. 지리 씨는 어때요? 네, 저도 항상 네. 그 갈림길에서 이거 선택해놓고 선택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맨날 후회를 하는데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왜 그때 그 남자를 만나서 아이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뭐 그런 거, 네.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진짜 이 선택에는 폭이 없습니다. 뭐든지 선택을 해야만 되는 인생인데 대표님도 선택하고 후회한 적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확률상. 저도 후회한 적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후회한 적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크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예.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국토술래 이런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100명만 선발하는. 네.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예. 그래서 지원해서 됐어요. 어. 근데 안 갔어요. 왜요? 네, 제가 그때 인생의 첫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나 소중하고 성숙한 친구여서 제가 이걸 가면 저랑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어머. 네. 저희 너무나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 갔죠.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냥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 연락 안 돼요. 연락은 안 되지만 어딘가에 잘 있겠죠. 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게 그때는 그냥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더 섬뜩한 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인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떠나야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이휘재 씨의 인생극장 참 히트 쳤던 프로그램인데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항상 들어요. 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반대로 그럼 대표님은 이런 선택을 해서 정말 잘했다 하는 경험도 있으시죠? 네, 사실은 창업할 때의 경험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창업. 사실은 창업하는 그 순간에 보면 이 순간에는 누가 봐도 후회할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수익 같은 것도 다 끊기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관점은 지금은 후회하지만 5년 후, 10년 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때 지금 이걸 안 하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런 국토술래도 갔지만 이제 간단한 얘기는 했었지만 가고 나서 이제 잘 안 돼서
후회했어. 근데 그때는 후회했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게 무슨 일이라도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그때 후회하는 거랑 5년 후, 10년 후 후회하는 거랑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 이게 내가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후회할 일인가? 아닐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선택할 때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을 해야지만 후회가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강철 캐스터도 궁금한 거 있죠? 네, 저도 항상 뭐 우물쭈물하다가 후회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방금 네. 좀 크게 보라는 말씀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더 또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 버나드 쇼가 한 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공감이 가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물쭈물하다가인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물쭈물했을 때가 가장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거든요. 네. 그러면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 인생의 목표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일단 하고 보자. 예. 맞아요. 첫 번째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면 내가 아까쯤에 짜장면, 짬뽕 이런 것처럼 이걸 선택 안 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선택을 하게 되면 둘 다 못하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박탈당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로 어떤 뭐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나 아쉬움이 남으니까. 근데 이거를 꼭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기보다는 맛보기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맛보기. 네, 저희 동생도 처음에 공대를 갔다가 음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 막 울고불고 막 자기는 음악에 대해 진학하겠다 막 이랬거든요. 정말 잘하는 친구였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허락하셔서 한 3개월간 하게 했어요. 네. 3개월간 하고 이제 막 지하에서 막 라면 먹으면서 3개월간 같이 훈련하고 나서 예. 3개월 후에 와서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군대 가겠다고. 군대 가겠다고. 많은 걸 좀 깨닫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그때 그걸 안 하게 했으면은 이 친구는 계속 뭐 막연한, 원망하거나 막 동경을 가지거나 이랬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3개월간 딱 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 길이 아니구나, 맞구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아쉬움이 되거나 뭐 정말 동경이 되는 길이 있다면 잠시라도 짧게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길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이든지 간에 나에게 배움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앞서 제가 그 이휘재 인생극장 얘기했는데 사실 이 방송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후회 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직업 선택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선택인 것 같고 그런데 네. 저희 마이크 임팩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 하면 돈이 따라온다 이런 식의 좀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철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재미, 의미, 돈 이렇게 놓고 이 셋 중에 2개를 충족하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결정을 하든 나머지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하. 결국에는 선택을 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서 뭐 비교를 하고 이러면은 끝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핵심 가치가 있고 이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정말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선택을 하고 후회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직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저는 네. 그렇거든요. 저는 첫 회사 들어갈 때는 내가 막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게보다는 그때의 저의 핵심 가치는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 네, 내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뭔가 안전하고 안락하고 이런 것보다 더 고생하더라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이런 걸 택했던 거고 처음 이제 일을 하고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 이 창조에 대한 핵심 가치들이 많이 하니까 창업을 하게 되고 창업을 하면서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핵심 가치가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좀 더 명료해지고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를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희가 방금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자꾸 제 고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요즘 결혼이 고민이거든요. 두 분은 이미 하셨겠지만 그런 저는 아직 나이입니다. 미혼이잖아요. 네. 근데
선택 그 결혼이라는 그것도 굉장히 큰 선택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네, 너무 큰 배우자를 또 후회 없이 잘 선택할 수 있는 비법, 뭐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근데 대표님 결혼은 안 하셔가지고 결혼 안 하셨는데 대표님. 몰라요. 제가 잘 알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어찌 알겠어요. 네, 전 잘 모르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같은 맥락인 거이긴 한데 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때 결핍된 거를 가진 거를 택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학교 때 뭐 직장 갈 때도 자기가 돈이 없어서 찌들리면 돈 많이 주는데 택하려고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배우자 할 때도 자기가 너무 외로우면 외로움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좀 메꿔지기 시작하면 내 선택이 옳았나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배우자나 이런 것도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반쪽이라기보다는 같은 방향이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은 자기가 방향과 길과 목적점을 정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의 큰 선택은 오히려 선택이라기보다는 만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인연과 운명 같은 뭐 그런 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생에 정말 큰 거는 돌아보면 이렇잖아요.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선택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되게 우연한 만남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도 만나게 되고 안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만나게 되는 이런 게 조금 정말일까요? 돌아보면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좋은 선택을 하려고 그 사소한 선택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선택 속에서 배워가면서 좋은 선택 나아가서 이제 만남이 되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눈이 높아. 핵심원이. 아닙니다. 저도 낮춰서? 대표님처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만나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예요. 네. 취업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뭐 해외 유학, 해외 취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지나서 보면 청춘의 시절에 반드시 또 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청춘의 시절에 꼭 하라는 거. 저는 실패, 맞아요. 배낭여행, 네, 이런 거 근데 있죠? 뭐 이런 네. 것들 있죠. 사실은 청춘의 시절에 꼭 하라는 게 뭐 여행, 연애, 독서 이런 것들은 꼭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약간 인생의 진리 같은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보는 해보자.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해외 경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이나 해외 유학이 정말 중요한 거는 청춘의 시기가 굉장히 그릇을 키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굉장히 필요한 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험은 청춘의 시기에 있어야지만 그릇을 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춘의 시절에는 권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도피성은 위험하죠. 도피성 유학이나 도피성 취업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꿈이나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누가 막 등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청춘의 시절에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면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예. 해외 경험 때문에 이렇게 좋은 MC로 아나운서로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정말. 예. 중국어로 방송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예. 돌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좋아요. 조금 많이 무식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좋아요. 욕은 삼가해 주시고요. 네. 무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배우자와 어머니랑 함께 가게 됐는데 예상이 되시죠? 물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와. 배우자와 네. 어머니. 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 질문. 저는 네, 답이. 어머니를 먼저. 어머니 효자신. 네, 아니 효자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는 수영을 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좀 더 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구하면 모르겠지만 먼저 구한다는 건 어머니. 저는요 둘 다 못 구해요. 왜요? 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세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큰일입니다 이런 상황. 네. 예, 대표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제주도여서 저희 어머니가 수영 잘하세요. 네. 수영 잘하시고 아마 배우자도 수영을 잘하게 되지 않을까 제주도를 예. 자주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앞에 있으면 이제 선택의 문제, 단기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A냐 B냐.
무조건.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거죠. 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이 질문, 이 선택의 질문 뒤에 그 위에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구할까냐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만족감과 내가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을 낸 사람의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알고 질문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제 부담 제가 팠네요. 네, 그러니까 면접 볼 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맞아요. 저 회사에서 오퍼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면 어느 쪽이든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함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 명을 구하고 한 명은 119에 불러도 되고 한 명은 뭐 친구를 불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그 선택의 문제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맨 앞에 있으니까 이걸 빨리 지금 뭐 제한 기한 안에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조급함이나 단기적인 시각을 좀 더 내려놓고 처음에 얘기했듯 5년 후, 10년 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좀 더 현명한 선택, 그때의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을 보았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 토시계가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문제군요. 맞아요. 우리가 좀 더 네. 여유를 갖고 정말 멀리 내다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자 마지막으로 선택의 갈림길 당신의 선택은이 오늘 주제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최종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은 제가 말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히말라야를 갑니다. 네, 어떤 히말라야를 의미에서? 가요. 그냥 가요. 네. 야, 멋있다. 그래서 히말라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생각이 있었고 제가 이제 또 이 나이 때가 아니면 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와. 사실은 지금 보면 정말 정신없는 짓이, 개념 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바쁠 때고 또 이렇게 시간을 비우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지금 가는 이유는 지금은 또 후회하고 이렇겠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죽기 직전에 봤을 때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택을 하거나 이런 순간이 오면은 제가 죽기 직전을 생각을 해요. 이제 손자들이 다 같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죽기 직전에 이때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좋은 선택들, 가치 있는 선택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아니 멋진 감사합니다. 곳에 가시는 거 너무나 부럽고 좋은데 그럼 네.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 걱정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네, 대책을 세워줘. 네,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께서 또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 잔명거진도 그 뜻을 존중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멋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리캐스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